자, 이 작품은요, 시적 대상이 님이고, 일단 화자가 있는데, 화자하고 님이 지금 살아나거나 같이 있을 수 없는 사이죠. 그래서 이 화자가 뭔가 이렇게 버림받은 처지다 라고 하면서 이제 님을 막 찾고 있는데, 이 작품은 어떤 시어가 님을 비유하고 어떤 시어가 화자 본인을 비유하는지 라든지, 아니면은 대조인지 아니면은 뭐 감정이입인지 이런 것들을 쭉쭉 보셔야 되거든요. 자, 내신 꼼꼼하게 가셔야 되는 작품인데, 자 보세요. 덕이란 곰비의 밭잡고 복이란 님비의 밭잡고가 시작이야. 이발이 정한이라며 님 얘기라며. 그런데 갑자기 덕은 곰비의 뒷잔의 밭이었고 복은 앞잔의 밭이었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이게 마치 임금님 앞에서 뭔가 이제 막 그 공연 같은 거를 할 때 받으시옵소서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이제 임금님 앞에 이렇게 막 술잔을 올리는 것 같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은 파란 글씨 중심으로 써주시면 돼요. 덕은 그러니까 뒷잔에라는 해석도 되고 신령님께 바치고 이거 그러니까 둘 다 해석이 다 된다라는 거야. 림비에 앞잔에 바친다 또는 임금님께 바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는 님에 대한 송축하고요. 송축하고 기원이야. 자, 그래서 덕이여 복이여 하는 것을 바치러. 자, 덕이야 복이라 하는 것을 나자라 이렇게 써있는데, 이게 바치러 또는 뭐 진상하러 오십시오 이런 해석이거든요. 네. 덕이라 복이라 하는 것을 바치러 오십시오 라고 해서 님에 대한 송축과 기원을 나타내는 부분이었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후렴구 잘 챙겨야 되거든. 아으 동동다리 라고 해서, 자, 사비 후렴구죠. 근데 여기가 동동 둥둥 해가지고 북소리 둥둥에 여러분 쓰셔야 됩니다. 의성어. 자, 후렴구 아으 동동다리 밑줄 통으로 치시고 북소리 의성어 후렴구인데요. 자, 아으 동동다리는 후렴구, 북소리를 나타내는 후렴구이고 둥둥 해서 음률. 그러면 여러분 봐봐. 아주 중요. 지금 이거 이제 2월, 3월, 4월 쭉 갈 건데 님하고 나는 지금 같이 있지 못하다. 사랑하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후렴구는 지금 신나. 약간 흥겨워. 둥둥 이런 분위기야. 그래서 이런 고려 가요에 운율 형성 때문에 존재하는 이 후렴구는 내용이나 주제와 중요하다. 관련이 없다. 그런데 이제 혹시 복이 이런 식으로 줘서 예를 들어서 정석가라고 있어요. 정석가는 이제 막 무슨 철로 된 산에 소를 갖다가 놓고 그 소가 철로 된 풀을 먹으면 그때 님과 헤어지겠다라고 해서 님과 여희와질이다 해가지고 우리 여희다가 이별하다 헤어지다 였잖아. 그러니까 그때 헤어지겠다? 이거는 뭐야? 불가능한 상황 설정해놓고 그때 헤어지겠다라는 거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안 헤어지겠다라는 거였죠. 안 헤어지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석가라는 아이는 고려 가요인데 후렴구가 이렇게 내용이랑 주제랑 관련이 있어. 그게 좀 특이점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후렴구는 내용이나 주제랑 관련이 우선 없다. 그런데 정석가는 내용이나 주제랑 뭔가 약간 유기적인 관련이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삼호복이라는 또 고려가요가 있어.
송이도 날이지만은 낫같이 이제 뭐 날카롭고 이런 농기구하고 부모님의 사람 비유하는 거 있거든요. 쌤이 요거는 직전 전에 한번 볼게요. 이건 고려가요인데 특이하게 후렴구가 없어. 그게 특징이에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보기를 주고 뭐 가와 달리 라는, 가와 달리 보기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올 수가 있다. 보기 문학이기 때문에 난도를 좀 높여서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반복, 시장, 전개, 통일성, 안정감 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추가를 더 써주자. 통일성과 안정감, 시장, 전개를 안 써도 되는데 운율, 흥겨움, 통일, 안정감을 주는구나. 뭐가? 후렴구가. 되셨죠? 자, 넘어갑니다. 자,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 아까 월령체라고 했잖아. 월령체라는 것은 1월, 2월, 3월, 1월에는 2월에는 해서 1월에는 이렇고 2월에는 이렇고 3월에는 이렇고 해서 1월, 2월, 3월 월마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게 이 작품의 특징이어서 월령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제 먼저 1월 갑니다. 1월 정월에 흘러내리는 물은, 자, 이렇게 날인 물은 이제 냇물은, 정월에 흘러내리는 냇물은 어저 녹아 흐르는데 라고 했죠. 녹아 흐르는데. 자, 녹았다가 흐른대. 그러니까 지금 겨울이었던 거야. 1월 생각해봐. 우리 1, 2월 되게 춥잖아. 그러니까 아주 꽁꽁 얼어붙었던 겨울에 이제 그 막 얼어붙었던 시냇물도 이제 슬슬 녹아가지고 이렇게 흘러. 근데 내님은 이제 안 옵니다. 자, 그런데 온 누리 이 세상 가운데 나는 뭐마? 나야 나.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난 이 몸은 하울로, 홀로, 열셔. 자, 열셔가 지금 여다. 지내다 아니면 가다 중에 해석하라고 그랬죠? 여기는 지금 지내다, 머물다 로 해석을 해야겠지? 그래서 나는 혼자 지내는구나. 아니, 그러니까 녹았던 시냇물도 때 되니까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왜 내 님은 안 오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냇물은 대답해봐. 화자와 대조되는 존재야? 아니면 화자와 유사한 존재야? 냇물. 화자의 상태랑 이 냇물은 유사한, 동등한, 좀 비슷한 존재야? 아니면 대조되는 존재야? 대조되는 거죠. 그쵸? 대조. 나는 외로운데 쟤는 그래도 좀 내려온다. 이렇게 해서 대조되는 존재인 거야. 자, 그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고독을 한탄하는 부분 정월, 내린물 1월 갔습니다. 자, 2월 갑니다. 2월 보름에 높이 켠 뭐 같다? 등불에 밑줄 쳐주세요. 등불 같다. 여기 써있죠? 님을 비유. 자, 2월 보름에 높이 켠 등불인데 이게 내 님 같다 라고 해서 님을 비유했어요. 지금 님을 비유한 거 첫 번째 등불 나온 거야. 자, 그 다음 이 모습은요, 모든 만인을 비추실 모습을 가지고 있다. 만인을 비추실 모습이도다.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뭐 등불 여기 있는 거 알 수 있을 거고 이런 거 있지. 전체 해석을 연습하진 않아도 되는데 내신이다 보니 저렇게 빨간색으로 고어로 나와 있는 게 뭐 지내다인지 아니면 모습인지 이렇게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은 써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2월 보름이었고요. 등불인데 많은 사람을 비추실 모습 같다라고 해서 님에 대한 찬송, 예찬이었습니다. 님에 대한 예찬.
그래서 님의 대상에 고매한 인격, 훌륭한 인품을 예찬하는 부분이다. 등불에 비유해서. 자, 등불이 나왔었죠? 님에 대한 비유가 한 번 또 나옵니다. 자, 갑니다. 꾸꾸. 꾸꾸는 뭐죠? 꾸꾸. 자, 3월에 이거 한자 10개자거든. 10개자. 그러니까 열렸다, 폈다 이런 얘기겠죠? 3월에 핀, 열린 만춘. 자, 달의 꼬지 지금 쌤 여기 바로 지금 너희한테 써주니까 알 것 같잖아. 근데 이거 까먹는다잉. 달의 꼬지 봐봐. 앞에 요거만 빠졌다고 생각하면 돼. 달의 꼬지, 달의 꼬지, 진달래 꼬지, 진달래 꼬지에서 꼬지는 꽃이잖아, 꽃. 그리고 달에는 달래. 그래서 여기 진만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외워질 겁니다. 자, 3월이 돼서 이제 예쁘게 피어난 겁니다. 진달래 꽃이 마찬가지 님에 대한 비유죠. 두 번째. 님에 대한 비유 두 번째가 진달래 꽃입니다. 자, 이 진달래 꽃은요. 남들이 이 해석이 돼야 되는 거야. 뭐 없이 남들이 부러워할 모습을 지니셨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 연습된 거야. 남들이 부러워할 모습을 지니고 계신다, 계셨다. 그래서 진달래꽃 님에 대한 비유 두 번째. 현대어를 가리고 원문으로 고어로 해석이 가능한지를 말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요, 지금 여기 뭐 잘생긴 메모라고 했는데, 님의 아름다운 예찬이죠, 여기도. 님의 아름다운 예찬. 그래서 진달래꽃에 비유해서 표현을 하였습니다. 자, 4월을, 자, 잘 보세요. 4월을, 이제 우리 4월이면 정말 딱 봄이잖아. 그죠? 날씨가 되게 좋아. 올해가 조금 이상해서 막 4월인데 막 무박 같은 눈도 내리고 했지만, 원래 4월 꽃피는 봄이죠. 4월을요, 아니 잊어버리고 오는 누구? 꾀꼬리, 곧꼬리세요라고 했죠. 자, 그래서 4월이 되니까는 다시 꾀꼴 해서 꾀꼬리새는 찾아온 거야. 근데 또 나 혼자 있네. 매님은 날 안 찾아오네. 이 얘기죠. 그래서 우리 꾀꼬리, 꾀꼬리새에다가 화자의 외로운 처지 부각 써주시고, 화자의 외로운 처지 부각 마찬가지야. 화자와는 대조되는 대상이지 감정이입이 아니죠. 지금 나랑은 상황이 다른 대상. 자, 꾀꼬리는 이렇게 찾아왔는데 무슨 일로 녹사님은 나를 잊어버리고 계시는 거냐, 찾아오지 않냐 이 말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저기 보시면 녹사님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지금 고려시대의 어떤 그 벼슬명이기 때문에 이 작품에 화자가 여성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근거, 소재는 뭐냐라고 하면은 저 녹사님 으로 가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슨 일로 녹사님은 나를 잊고 계시는가 라고 해서 옛날에 나를 해서 잊고 계신가 뭐 정도. 그래서 여기 뭐 중의법이라고 써있는데 이것까지는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잘 봐. 우리 여기 동동 12월까지 호흡이 좀 길어요. 힘내셔야 돼요. 아니, 쟤는 왔는데 너는 왜 와나 이거잖아. 무슨 일로 녹사님은 나를 잊고 계신가에 이제 드디어 님에 대한 원망이 드러납니다. 너는 왜 못 오는 건데? 라고 해서 대상에 대한 원망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작품.
자, 그 다음 5월 갑니다. 5월 5일에 수린날 아침. 자, 우리 수린날에다가 단오라고 써주시고요. 우리 민족의 세속, 고유 명절, 뭐 이렇게 그 풍속.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세시 풍속이라고 돼 있지. 그러니까는 어떤 시간별로, 어떤 그 월별로 우리가 뭐 몇 월이니까 동지니까 팥죽을 먹고 뭐니까는 뭐 잣을 깨먹고 이런 식으로 우리 풍속이 있었단 말이죠. 이 풍속이 드러나는 것도 이 작품의 특징인데 이 수린날은 단오야. 자, 5월 5일 단오날 아침에 먹는 약은요. 지문을 여기 잘 봐. 지문이 고유어로 온, 그 다음에 지문, 혹시 지문이 고유어로 몇이었는지 아는 사람? 천입니다. 천. 되게 고유어에, 그러니까 고전문학에 많이 나와. 천. 그 다음에 여기는 해잖아, 해. 그러니까 천해, 천년. 천년을 존재하게 할 약이라 다칩니다.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아침의 이 약은 천년을 살게 할 약이어서 님께 바친다라고 해서 님에 대한 어떤 장수를 기원하면서 바치는 약이잖아. 그럼 이 약은 지금 뭐야? 님에 대한 사랑과 정성이 해당하는 거죠. 님에 대한. 되셨죠? 그래서 여기 이제 사랑과 정성에 해당하는 소재에 처음으로 나왔고요. 님에게 바치는 사랑. 자, 다음 6월 갈게요. 힘내시고 6월. 자, 6월 보름에. 자, 여기 잘 보세요. 이제 6월 보름에 마찬가지야. 6월 보름 여러분 유두절이라고 써주시고요. 여기도 셋이 풍속하고 관련됐는데, 자, 6월 보름에 이 별해가요. 벼랑 끝이야. 벼랑 끝. 벼랑가. 자, 그래서 6월 보름 벼랑 끝에 자, 버린 빛이잖아. 버려진 빛. 버린 빛이라고 되어 있는데 더 정확하게는 버려진 빛. 누가? 내가. 그래서 내 모습이 다오라가 지금 같아라거든요. 6월 보름에 이렇게 머리 물가에서 머리 감고 이렇게 빗으로 막 이렇게 머리 다 옛날 여인들이 이렇게 머리를 빗고 나서 그 빗을 버렸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버려진 빛 같다 내 신세가 라고 해서 화자에 버려진 처지와 유사한 어떤 그 의미를 찾아라라고 하면 이 벼랑 끝에 버려진 빛 이렇게 골라주시면 돼요. 나를 돌아볼 님을 존니동이다. 돌아보실 님을 잠시라도 쫓아가겠습니다. 나를 그만큼 돌아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벼랑 끝에 버려진 빛을 기억해야 되는, 구분해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6월이야. 자, 힘내시고, 여기는 괜찮아요. 7월 갑니다. 쓰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6월은 버림받은 화자의 슬픔 정도. 다음 7월 갑니다. 7월 보름에, 자, 백종이죠? 백종을 배하여 차려놓고 잘 이렇게 버려놓고, 자, 7월 보름은 세시풍속 중에 이제 백중절이라고 해서 백중에 관련된 건데, 백종, 100가지 음식 또는 여러 가지 음식을 잘 차려놓고,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소리 나는 대로 읽어봐. 님을 한데 여다. 그러니까 님과 한데 지낼 수 있기를 소원을 빌어봐 빠빠 해서 님과 한 곳에 지내고자 소원을 빈다 라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지금 화자는 님과 함께하고 싶은 소망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를 돌아봐 주기를 분명히 바라고 있다. 그래서 화자의 지금 바람은 함께 살고 싶다라는 거. 그래서 화자의 소망이 드러나는 부분까지 확인했고요. 이제 8월 가겠습니다. 자, 8월 보름에 가배죠. 자, 가배에다가 한가위, 우리 오늘날 말하는 추석이야, 추석. 자, 세시풍속 중에 지금 한가위. 자, 이건 지금 음력 계산이어가지고요. 우리 추석이 지금 가을이잖아. 자, 8월 보름, 가배, 한가위 날. 자, 여러분, 우리 추석이 큰 명절이잖아, 명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8월 보름에 추석이지만 님을 매셔 여본 지내야만 오늘날은 진짜 추석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뭐 크리스마스인데 남자친구 없으면 무슨 의미냐 이런 것처럼 추석인데 님과 모시고 같이 지내야만 오늘날의 진짜 추석이지 명절이지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님을 모시고 싶다 보고 싶다 라는 얘기였죠. 그래서 여기는 님에 대한 그리움의 마음이 드러나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뭐가 가능해요? 현재 님은 화자 옆에 있다 없다? 없다죠? 그래서 여기 이제 님의 부재.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 다른 작품들 막 님을 기다리는 다른 작품들과 이제 교집합 공통점을 찾으라고 할 때 내 옆에 시적 대상의 옆에 님이 없다라는 거를 선생님 근데요 공통점인데요 얘는 그리움이고요 얘는 기다림인데요 어느 걸로 할까요? 어느 것을 할까요? 했을 때 얘네들이 교집합은 이제 교집합은 이렇게 님의 부재 이렇게 모아줄 때가 모아져요. 그래서 님의 부재 기억하십시오. 자 이번에는 우리 9월 가겠습니다. 9월 우리 9월은 가을이죠. 막 국화꽃 피어나는 가을이야. 잘 생각해봐. 자 9월 세시 분석은 중앙절이라고 써주시다. 9월 9일 중앙절. 자 9월 9일에 약이라고 먹는 황화꽃이라고 그랬죠. 여기 고지는 꽃이죠. 그 다음에 황화가 뭐야? 붉은색 꽃, 국화 말하는 거죠? 국화꽃이 안에 핀이 쉐셔 가마나에라 라고 했죠? 자, 국화꽃이 방 안에 이렇게 들어드니 초가집이 향기에 은은하여라.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봐. 이런 정도 생각하면 돼요. 근데 되게 고요하다. 조용하다. 왜? 내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초가집에 자 국화꽃이 초가집 안으로 이렇게 들어드는데 향기가 그냥 고요하기만 하구나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쉐셔 가마나에라 있지. 쉐셔 가마나에라 여기다가 님이 없는 정막한 공간 묘사 가능합니다. 정막한 공간 묘사. 그러면 얘들아 이 황화꽃은 또 뭐도 되는 거야? 화자의 외로움을 심화시키는 소재가 될 수 있는 거죠. 화자의 외로움을 부각시키는 소재가 될 수 있다. 내 님이 같이 있는 게 아니니까. 자, 그래서 님의 부재로 인한 고독이 드러나는 9월 부분이었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10월 갈게요. 거의 다 왔습니다. 10월. 자, 여기도 이제 고독인데요. 자, 10월은요. 점이연 바랏 다오라의 밑줄. 점이연 바랏의 밑줄. 점이연 바랏. 그러니까 야 잘게 점인다 이런 말 들어봤죠? 그래서 점이연 다오라, 점이연 바랏 다오라에서 잘게 점인 바랏은 보리수 나무 같다. 이렇게 이제 좀 끊어서 너희가 외워주셔야 돼요. 잘게 점인 보리수 나무 같다. 누구 말하는 거야? 화자 말하는 거죠. 자, 10월에요. 잘게 점여서 자른 그 보리수 나무 같다. 10월에 잘게 썬 보리수 같다. 꺾어 버리신 후에 이 보리수 나무를 뭔가 지니실 한 분이 없다. 나는 혼자 있다. 그지? 그래서 꺾어 버리신 뒤 이걸 지니실 분이 아무도 없구나. 자, 그래서 님에게 지금 버림받은 혼자 있는 독수공방. 지금 그러니까 버림받은 회한하고 고독을 드러내고요. 점이한 보리수나무 요것만 조금 기억해 주시면 돼요. 10월은. 자, 화자의 처지를 나타내고 화자를 비유한 게 아까 그
기억해 볼래요? 아까 화자를 나타내는 거 뭐 있었죠? 몇 월이었어? 화자 나타내는 거. 몇 월? 2월. 화자요? 2월? 6월이지 6월. 6월에 벼랑 끝에 누구? 벼랑 끝에 뭐? 버려진 빛. 6월에 벼랑 끝에 버려진 빛이죠. 화자 비유하는 거 넘버 1. 그리고 두 번째가 잘게 저민 보리수나무. 해서 10월에 나온 거야. 내가 아까 시작할 때도 얘기했죠? 그냥 아예 내신형으로 6월하고 10월 아니면은 뭐 빛하고 보리수나무 이런 식으로 화자 나타내는 거. 그 다음에 님 나타내는 거 두 개 뭐 있었어? 전전하는 기억해봐. 님 나타내는 거. 등불하고 무슨 꽃? 바로 밑에 진달래꽃 있었던 겁니다. 자주 읽고 자주 보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10월까지 봤고요. 자, 11월에 공당 자리 이제 그냥 흙바닥에 한삼 덮고 누워서 11월이면 이제 추워졌어요. 그런데요, 슬슬 온겨 슬프려고 하는구나. 슬픈 일이구나. 여러분 어간에 이 슬할 여기 있지. 여기가 슬픈이라는 것을 해석 없이 파악할 수 있도록 연습하셔야 돼요. 고운님을 스시옴이 혼자거든. 혼자. 그 니네 스스로 한다 이런 말 있잖아. 이거 혼자 한다, 개인적으로 한다 이 얘기잖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매치를 시켜보면 해석이 안 까먹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슬퍼. 왜? 님과 떨어져서 스스로 지내야 되니까. 여다는 지내다 살다 했잖아요. 그럼 해석되죠? 그래서 화자의 처지는 혼자 지낸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여기 혼자 사는 슬픔 요거 쓰셔도 되지만 여기에 대한 해석은 사자성어를 같이 가자. 규어가에도 나오는 독수공방의 외로움이 표현되어 있고요. 얘는 지금 우리 규원가의 작품과도 공통점이죠. 독수공방의 외로움이 표현된 11월이었고 규원가도 지금 독수공방의 외로움을 계속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자, 힘내시고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 12월 갈게요. 자, 이제 12월인데요. 분디 남강 가끔 아으 나잘 반입 다오라 되어 있는데, 자, 다시 무슨 말이냐. 12월에 분디 나무로 깎은 나잘 반 같다. 그래서 나잘 반이요. 소반, 그 다음에 여기 반, 젓가락.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나잘 반이, 나잘은 여기 반 있죠. 그냥 같이 가. 그냥 여기 반이 젓가락이야. 그래서 여기 지금 나잘은요, 뭐 진상하러 또는 차려 올린 이렇게. 그래서 반 있저 다오라라고 해서 뭔가 쟁반에 있는 젓가락 같다. 이렇게 정도. 소반의 젓가락 같다.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나잘 반은요, 차려 올린 젓가락. 정확하게 그러니까 얘는 또 오히려 빼도 되는데 얘는 지금 꼭 들어가야 되겠죠? 차려 올린 이 젓가락, 나무 젓가락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학교에서 배우셨겠지만 얘들아 보세요. 나무 젓가락 이렇게 두 개지. 이거를 나무를 잘 깎아가지고 나무 젓가락 두 개를 예쁘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너 가져 라든지 님께 드려라고 한 거야. 그럼 당연히 그 님이 에헤 고맙다라고 하면서 님이 딱 집어서 이걸 사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거를 지금 딱 줬더니 딴 놈이 이거를 딱 집어가 버린다라는 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님께 올린 이 젓가락은 님에 대한 사랑이나 정성이잖아. 근데 이걸 세상에 뭐야? 마지막에 지금 여기 패스가 됐네.
근데 이거를 님의 앞에 어리노니, 님의 앞에 어리노니, 가지런히 놓으니 또는 올려놓으니, 손이 가져다 무라 장로이다. 자, 손이에다가 손님이, 다른 사람이 이 뜻이죠? 손님이 가져다가 무옵니다. 하고 물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다른 사람이 이 젓가락을 가져갔다 뭐 이런 의미도 되지만 사실은 그거지.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고 나는 너 여자야. 난 네가 좋아. 근데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게 돼버렸거나 다른 사람이 나를 데리고 갔다라거나 이런 상황도 지금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님과 인연을 맺지 못한 한에서 님과 끝났습니다. 인연 맺지 못한 화자의 한이 드러나는 부